안녕하세요. 경매리입니다. 자, 요번에는 상가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105 신도시 유찰이 많이 돼서 이렇게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죠. 변경 한 번 내고. 그래서 감정 가격이 7억짜리가 1억 6,900, 거의 1억 7천 정도가 최저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자, 이 백오 신도시의 전경인데 멋은 있습니다. 야경은 멋은 있는데 자, 한번 자, 이 물건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백오 신도시 일단은 여기 뭐 바닷가가 있으니까 멋은 있죠. 이 건너편에서 봤을 때 야경을 봤을 때 뭐 멋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잘 팔렸던 이유는 이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한다고 이제 물론 뭐 전체 이전이 아니고 시흥 캠퍼스를 만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여기 분양을 다 빨리 시켰죠. 특히 상가 돈 안 드는 상가들 아주 비싸게 상당히들 잘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상가들 굉장히 잘 팔아먹었어요. 지금 임대 가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잘 팔아먹었는가를. 분양 가격에 대비 임대가가 너무 낮고 그나마 들어온 가게는 그렇고 들어오지 않은 빈 공실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잘 팔아먹었어요. 굉장히 시행사들 아주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서 그래놓고 다른 데 땅을 잡아놔서 굉장히 힘든 시행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 성공했으면 조금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또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들을 막 땅을 무리하게 잡아놓은 시행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가 조금 외졌죠. 이쪽 중심 상가도 아니고 아무래도 뭐 스타벅스가 있는 이런 상가도 아니고 굉장히 외진 상가. 뭐 롯데마트 있고 뭐 여기도 뭐 커다란 상가가 있는 거죠. 자, 요 상가입니다. 로드뷰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약간 뒤로 물려서 위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아래에 있는 상가, 연결된 상가예요. 두 개가 같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도로가 있고 도로 전면이라서 뭐 1층은 쭉 들어왔죠. 자, 여기는 아까 거대한 상가. 여기는 1층이라도 들어오기 힘들죠. 평수도 크게 잘랐고 분양가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더 비싸죠, 여기가. 비싸니까 더 못 들어오고. 그나마 여기는 작게 잘라서 그나마 한 번씩 임차인들이 한 번씩 노려볼 만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도로변은 들어왔는데 지금 나온 상가는 어디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저 안쪽 상가예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번째요. 네 번째 상가. 자, 그것도 가격을 7억 정도에 분양했을 겁니다. 이 감정 가격은 거의 다 신도시 상가의 감정 가격은 거의 다 분양가에 근접합니다. 물론 분양가보다 좀 더 쌀 거예요. 이 평수가 15평, 15평 7억 감정 평가를 했지만은 뭐 택도 없죠. 떨어진 이유는 시세가 안 나가니까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보실래요? 보시면은 그나마 이 상가 안쪽 상가인데도 임차인이 있어요. 500에 52만 5천 원. 뭐 등기부 깨끗합니다. 근저당 5억 7천에 축협에서 줬는데 부실 채권이 돼버렸죠. 말소 기준 등기로 싹 다 지워집니다. 아까 최저가가 1억 한 7천 정도인데 1억 7천에 낙찰 받아도 굉장히 손해가 심하죠. 축협에서는. 자, 어쨌든 깨끗하고 뭐 임차인 그대로 뭐 인수인계를 받아서 자, 이 가격에 낙찰을 1억 7천에 받는다. 그럼 수익률 얼마 될까요? 500에 50이라고 치고 뭐 부가세도 내야 되니까 50이라고 치고 한 2% 3% 될까 말까 하겠네요.
대충 암산으로.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뭘 보시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아까 로드뷰 그 장면하고 똑같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간판 있는 요 네 번째.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저 배달 사무실로 쓰고 있죠. 보니까 바로고 배달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자, 배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가는 그 동네에서 아주 저렴한 상가입니다. 동네마다 그런 오토바이들 쭉 있는 데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상가.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 배달 하는 데고, 뭐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이런 거 얻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싼 것만 찾으니까. 이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싼 데가 이제 이런 데 50주 500에 50 정도면은 진짜 싸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줬다는 게 이 주인 입장에서,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길 때는. 고집 부리고 임대를 안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동탄역에서도 봤지만은 동탄역 뒤에 상가 아직도 비어 있는 상가들, 제가 2층에 뭐 한 30평짜리를 그래도 월세 한 250만 원 이렇게 해준다 그래도 안 한대요 주인이. 왜?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남 사는 분인데 자기가 한 달에 상가 월세가 한 3천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쪽팔려서 안 놓는데요. 자기 생각한 거는 400 이상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 겨우 10% 마련하고 대출이 많이 된다는 꼬시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 받고 팔라는 말에 꼬시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신도시 상가들이 팔렸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있긴 있어요. 아주 0.5% 정도, 0.2%그 정도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7억에 받으면은 최하, 만약에 이걸 분양가 7억 이상이지만 7억에 받았다 치면은 최하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요, 300 이상은 받아야 돼요. 5% 수익률 나오려면 월세 300. 이런 뒤 안에 있는 상가를 누가 300을 주고 들어오겠어요? 힘듭니다. 이 앞에 있는 상가도 아마 10억이 다 넘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상가들 10억이 다 넘을 거예요. 이 평수가 이제 몇 평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하 10억은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월세 400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400 이상 주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특히 뭐 요 복권 같은 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복권도 한 200 정도면 들어갈지, 200 정도에 들어가도 잘 들어가는 겁니다. 떡볶이 요런 거는 이제 초반에 입주 초기에 들어갔으면 300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요런 간판들 보니까 딱 200 정도예요, 월세가. 자, 머리 염색하는데 월세 200 이상 못 줍니다. 그냥 마지 노선이 200 정도입니다. 요런 가게는 300 정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초반에 맨 처음에 들어간 상가는 300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제일 높은 데는 요런 편의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0 정도도 들어갔을 거예요. 초반에. 왜냐면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권 때문에요. 그래서 편의점하고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초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 이 오피스텔을 해먹어야 되니까요. 월세, 전세, 매매를 초반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들이, 머리가 좋은 부동산들은 이런 분양을 아는 지인이나 아는 손님한테 분양을 시켜요. 분양을 시켜서 자기가 임대를 얻어서 들어오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시키면 수수료만 해도 한 7, 8천만 원 됩니다. 분양 수수료만 해도. 이제 적게 주는 데는 뭐 5천, 4천 정도.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월세를 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초반에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로 다 머리를 써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도시 상가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너무 아까 제목에서도 이렇게 써놨죠. 경매 밭이라고. 신도시 상가는 경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더 나와요. 예전에 동탄 1 신도시 있잖아요. 동탄 1기. 1기 경매 나온 거를 쭉 15년도, 16년도 이때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손바뀜이 많이 있은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상가 임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초기 분양가로는 임대 가격을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 가격을 줄 수가 없어요. 10억에 받아가지고 월세 200만 원에 주겠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이 깨지고 주인이 바뀌고 경매로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야지 이게 상가가 정확하게 임대와 임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근접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상가 주인들이 이 가격에 만족 못합니다. 지금 임대 가격에. 그래도 어쩌겠어요. 안 팔리는데. 또 팔 수도 없잖아요. 10억에 산 거를 한 5억에 어떻게 팔겠어요? 못 팝니다. 5억이 적정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 만약에 아까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고정적인 월세다. 여기는 아무리 해봐야 50만 원 이상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상가라면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짜리 상가입니다. 이거는. 요번에도 낙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경매 초보자들이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요. 이거 많이 떨어졌네. 이제 경매 학원에서 조금 배웠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공부한 사람들 꼭 이런 거 사가지고 찾아와요.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엄청 떨어진 것들 상가 덜컥 이상한 거 하나 받아와가지고 방법 없습니다. 다시 경매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답밖에 못해요. 그나마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냥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은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누군가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매리아였습니다.